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햇빛 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 등 4건의 부처 보고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토의를 비롯해 모두의 AI를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법률 공포안 31건, 대통령 영안 10건, 일반 안건 6건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짚었습니다. 특히 가격 안정화와 불공정 담합 척결, 민관 협력 에너지 절약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재와 관련된 입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누락에 대해서는 엄정 감찰로 대응하고 명확한 상벌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촘촘한 규제와 제재를 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왜 빚을 내서 추경을 하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맞지만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집행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햇빛 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기후부 장관에게 예산 확대와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재정 운용 방식과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 활력 지원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수혜자 선정 단계부터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의 바탕에 지방 균형 발전을 원칙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별 영향 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결정 시 지방 균형 발전을 핵심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대12 김유성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또 SNS에서도 관련돼서 좀 보유세 링크를 하셨거든요. 이게 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와닿는데 혹시 보유세와 관련되어서 청와대 입장이나 기류 이런 게 좀 혹시 변화된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X는 제가 그 해외 사례 메트로시티 런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올리신 거 말씀하신 거고 부동산 관련 발언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유세 관련해서 당신이 이 대통령께서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 싶고요. 그 글에도 쓰여 있듯이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의 그 보유세를 비롯해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네,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입니다. 네.
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네. 그 아침에 모든 말씀 끝나고 예산처 차관한테 지시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특히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출 구조 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앙 정부 핑계를 대서라도 좀 할 수 있게 원칙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임명이 되고 출범을 하다 보면 지방에서 구조 조정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시를 각별히 하신 뭐 어떤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본인이 지자체장 하실 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그런 어려움이 혹시 있었는지 추가 설명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관련된 간담회 토론회가 개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가령 너무 관성화된 재정 지출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 좀 너무 습관적으로 관성화되어서, 그리고 민원성으로 하나 두 개씩 쌓여서 조금 시대착오적인 혹은 과유불급인 이런 재정 지출들은 좀 정리를 다이어트 하듯이 좀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좀 슬림해진 예산에다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더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훨씬 더 국민주권 정부로서 지방 정부를 더 윤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불필요한 내지는 관성화된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했으면 한다라는 작년에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획된 간담회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한 이 상속 문제를 짚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이 가업 상속 공제에서 대형 베이커리를 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국세청장님하고 요 문제를 짚으실 때 좀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먼저 국세청장에게 그 가업 상속에 대해서 혹시라도 세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이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가업은 그래도 20년, 30년 정도 일종의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 내지는 그분이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더 이상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10년 정도를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그 약간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이 좀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일예로 일부 대형 베이커리로 가업 상속을 하는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 제도가 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해서, 또 중소벤처부 기업 장관께서는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이라는 걸 비교해서 이 제도 보완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박용 기자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출퇴근 시간대 그 대중교통 고령층 무료 이용 제한을 1시간에서 2시간 검토 지시를 하셨는데, 이게 이러한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인지 아니면 중동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정책이 지속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오늘 공공기관의 오부제라던가 이런 모든 에너지 절약 내지는 긴축 대책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아무래도 중동의 전쟁과 관련된 중동 상황과 관련된 여파가 지속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오부제는 조금 더 원활할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시민분들 민간 영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시간대의 이동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하신 말씀이지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오늘 논의된 건 아닙니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그 대통령님이 오늘 X에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 배제하는 것처럼 주식 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하라는 발언을 공유하면서 이제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지 좀 해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개구리 모기론인데요. 네, 아무래도 나오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사실상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나라의 자산이 몰려 있다. 그와 한편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안정화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대로 부동산에 많은 자산들이 고여 있는 것은 결국 망국이다.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망국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머니 부부가 결국은 부동산을 지금 정책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조금 그 엄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이유가 결국 대한민국 자산 구조에 대한 머니 부부를 위한 것인데 그 이를테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에 대해서 혹여나 오해가 있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머니 부부로서 그 자본시장으로 이동이 훨씬 더 건전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